더 나은 시작, 더 많은 경험, 더 큰 보상. 노력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님께 소개할 코어 플러스는 아메이 수익 기회를 개선하여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자 전 세계 ABO 리더님이 모여 설계한 코어 플랜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킨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상품 전달에 대한 보상이 커지고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며 보다 빨리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코어 플러스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리더님과 파트너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꿈이 코어 플러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앤드림 세미나 사회를 맡은 홍승희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설레이는 9월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코어 플러스 보너스 플랜, 그리고 회사에서 준비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SOP 같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무기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세미나인데요. 드림앤드림의 오늘 세미나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조용하게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영맘 대표 주자이죠. 임영란 리더님의 와이아메이를 들어보겠고요. 연달아서 우리 김준현 리더님과 이미연 리더님의 제품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임영란입니다. 저는 남편과 8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일상을 잠깐 나누자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이스프링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침을 깨웁니다. 그리고 글리스터 치약과 저희 또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 몸을 정비하고요. 남편과 저는 바디키로 아침을 같이 한 끼를 나눕니다. 저희 아들은 퀸을 통해서 간편하고 건강하게 아침을 제가 차려주고요. 또 저희 스카이 마스크로 온 가족이 나눠 끼면서 하루를 이제 활기차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메이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생활이 되었어요. 아메이는 저한테 생활이면서도 제 인생의 위기였을 때 사실 기회로 왔었는데요. 저는 지난 10년간 행사 대행사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년 동안 저는 쳇바퀴 돌듯이 일을 했었고, 일이 많이 고되다 보니까는, 노력한 만큼 내가 과연 보상을 받았나? 이런 허탈감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허탈감도 들었었고, 사실 조금 좀 덜 받더라도 미래가 명확하다면은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 되게 현실을 만주하다 보고 또 건강도 많이 나빠지게 됐을 때 경단녀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아메이가 저의 위기에서 그때 기회로 왔었습니다. 제 상태는 많이 몸이 안 좋았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그때 아메이는 저한테 건강한 제품으로 다가왔었어요. 건강한 요리, 건강하게 제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잔병 치레를 많이 했는데 많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저희 가족이 알게 모르게 불편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되게 아미가 좋구나. 제가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 아프신 부모님 또 주변에 불편한 친구들, 저와 같이 그런 고민하는 지인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 경험들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들 또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주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고, 또한 저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을 제가 하나씩 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제가 못하고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피부가 안 좋으니까 꾸미는 거 안 좋아해 이렇게 했는데, 아티스트를 접하다 보니까 피부가 건강하게 바뀌고 이러면서 꾸미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메이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의 일상이 되었고 생활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을 같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되게 즐겁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메이 제품 경험담을 함께 나눌 김준현입니다. 저는 누트리라이트 제품의 경험담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XX 오메가3, 프로틴, 갈리, 아세로아시, 비타민 B 플러스, 칼맥, 이러다가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경험했냐고, 몸에 뭐 문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경험담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라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제 지병을 밝힐 수밖에 없네요. 저는 2003년 4월 18일 날 그날 류마티즘 전문 병원을 제가 방문하게 됩니다. 벌써 17년이 지났네요. 발병한 지는 벌써 한 20년이 되고요. 어느 날 찾아온 그 류마티즘으로 인한 그 통증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꿈들이나 이런 거 모두 접고 그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거든요. 5년이 지나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리고 10년 정도가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짧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전문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으로 먹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호전시키는 정도밖에 못했어요. 제가 아프기 전으로 되돌리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스테로이드성 그 진통소염제를 썼는데 그거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폐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안 먹고 그냥 방치했을 때 류마티즘으로 인한 그 폐가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신뢰하는 그 내과 전문의 자영한테 물어봤더니 뉴트리라이트 XX랑 오메가3, 프로틴, 유산균 같은 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믿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자연을 신뢰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호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랑 또 의사분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방된 약을 먹어서 낫다. 그러면서 또 그때쯤 되니까 이제 회의가 들더라고요. 뉴트리라이트 이게 뭐지? 괜히 건강보조식품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비싸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먹으려면 이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바꾸게 돼요. 모양만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싸고 많은 걸로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아내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꼭 공부하면서 복용할 것을 강요하더라고요. 예. 건강보조식품 먹는데 왜 공부를 하면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탐탁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면서 먹게 됐어요. 근데 책 공부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C, 아세로알씨를 먹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비타민 C를 여러 번 먹었거든요. 몸에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포기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대와 다르게 이런 걸 왜 기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세로알씨를 먹었을 때 일주일이 지나도 속 쓰림이 없었고요. 오히려 더 속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호기심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뉴트리라이트를 진짜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분한테 1년에 4번 만났고요. 만나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대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사분한테 얼마나 정보를 많이 얻었을까요? 근데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제 병에 대해서 알아갔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즘에는 장누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장벽이 약해져가지고 그 사이로 나온 박테리아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백혈구와 만나서 이제 항체랑 항원이 이렇게 합성이 되면서 면역 복합체가 되면서 우리
관절이나 장기를 이렇게 붙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을 튼튼하게 해야겠죠. 그러면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요? 효과가 있는 검증된 안전한 그런 유산균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알게 돼서 먹을 수 있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 활성산소가 그 면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화 능력이 매우 강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화 비타민 A, C, E, 그리고 또 항산화 방어 기작을 하는 SOD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망간이라든가 구리, 아연 같은 게 필요한데요. 또 뿐만 아니고 완전 소화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컴플렉스, 비타민 B군들이요. 그런 거를 먹어주면 좋은데 더블엑스는 그걸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항염증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으라 그러는데,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 그거는 또 우리 세몬 오메가3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유황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마늘 같은 거 많이 먹으랬는데, 그건 또 갈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뉴트라이트 안에서 제가 고민했던 거에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음식으로 다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걸 불가능한 일인데, 뉴트라이트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달라진 점은, 전에는 병원을 1년에 4번을 갔었고요. 검사를 1년에 2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횟수가 1년에 한 3번 정도 줄고요. 검사는 1년에 1번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도 제가 20년 동안 노화가 됐잖아요. 발병한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들이 어떤 당뇨나 뭐 이런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 또래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성 그런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강도도 훨씬 줄어들었고, 먹는 약의 양도 줄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여전히 처방 약이 좋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요새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대부분의 재료들이 밀가루, 뭐 설탕, 육류, 커피 같은 건데, 저는 그런 음식은 저한테 입에서만 머물다가 나가야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게 장까지 나갔을 땐 반드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뉴트라이트를 많이 먹으면서 먹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서 그런 게 제 장으로 통해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뉴트라이트를 많이 또 먹으면 또 그게 또 극복이 되니까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너 커피도 마셔? 너 밀가루 음식도 먹어? 너 고기도 먹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같이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분 있으시면 뉴트라이트를 꼭 공부하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하면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모르면 회의를 갖고 제대로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럼 효과가 잘 없어요. 반드시 공부하고 여러분 그 뉴트라이트 제품 많이 드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0년차 안미연입니다. 저는 아메이 제품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저의 외모를 바꿔준 아티스트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자들 외모라고 한다면 뭐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옷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피부는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아티스트리를 딱 한 개를 꼽지 않고 전체 아티스트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제가 원래는 백화점 브랜드의 그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뭐 수은이나 납이 나온다 그런 말을 듣고, 다 별거 없구나 화장품이. 그래서 안 발랐어요. 그 이후로 화장품을 진짜 재생크림 하나만 바르다가 점점 이게 영양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모공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영양이 부족하니까 점점 늘어지고 모공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제가 캠핑을 다니는데 세수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모공이 진짜 한 10배로 더 커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남자친구보다 피부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좀 쳐다볼 수가 없는 상태까지 지경에 와 있고, 또 저희 친언니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아기도 낳은 아줌마인데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피부 측정을 받고, 그리고 아티스트리 전 라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꼽을 수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언니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품 한두 개 찔끔찔끔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막 쓰다가 버린 것도 있었는데, 그땐 그 소중함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부 측정 받고 전 라인을 쓰면서 그래도 3개월, 6개월 열심히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쓰고 있었는데, 2주 만에 모공이 진짜, 저는 알거든요. 제 피부잖아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벌써 좋아질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공은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 남친은 떠나갔고 그치만 모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최근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30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이제 스폰서님, 저희 친언니님 스폰서님이랑 만나면서 같이 이 뉴트리라이트의 이제 좋은 점과 그 친구도 원래 먹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거를 조언을 많이 해주게 돼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먹고, 이번에 다시 한번 당뇨 이제 진단 받으러,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분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수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거의 완치에 가깝게. 그래서 의사도 아마 약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지 정말 너무 놀라면서 혹시 뭘 드시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동생은 그냥 대충 뭐 종합 비타민 먹고 오메가3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그 의사분이 정확히 브랜드를 알려달라고 그렇게까지 꼬치꼬치 물어서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 또 화비풀이라고, 여러분 화비풀 아세요? 화이버 비츠 플러스, 길어서 제가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그 화비풀을 그 친구도 제일 좋아해요. 당뇨가 그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 사촌 동생도 뉴트리라이트 면치팩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지만 화비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의 그 피부도 좋아지고 저도 건강이 좋아지면서 제품의 확신이 쌓여갈 때쯤 저희 언니가 다시 한번 미팅에 초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언니가 저한테 뭐 분당에도 OM을 초대하고 했었는데 너무 멀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고, 주말에도 쉬어야 된다, 내가 왜 거기까지 가냐,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도 파토를 낸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뭔가 사실 직장 생활 아까 10년 차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10년 훨씬 넘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말하면 뭔가 무서워요. 제가 뭔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10년 차라고 얼버무리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연봉만 합쳐도 서울의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뭔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답답한 느낌에 굉장히 뭔가 답답했어요. 뭔가 인생이 막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시기에 안 되겠다, 투잡을 해봐야겠다, 돈을 더 벌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알바자리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제 미팅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 전날 갈비를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이제 마음도 오픈되고 그래서 다음날 회사 끝나고 OM장에 가서 미팅을 듣고, 처음에는 언니가 했을 때는 가정주부가 하는 일 같고, 뭔가 이제 처음에 막 세제나 이런 걸로 정수기, 청정기 이런 거를 저한테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미팅을 보고 우리
지금 회사 동료들도 20, 30대 동료들도 항상 무슨 사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겁나서. 근데 제가 그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자본금도 필요 없고 제가 쓰는 거를 먼저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그 점도 굉장히 크게 왔고요. 그리고 진짜 저렇게 저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직장이 대기업이고 정년이 보장이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보고 지금 저희 같은 회사에 다니는 20, 30대 친구들한테도 비전을 나누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제품 경험담 정말 좋았죠? 예, 저는 짧은 뉴트리라이트 강의 그리고 아티스트리 강의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들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요. 예, 오늘 다음 시간은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남이시면서도 거기에 또 유머까지 있으신 최고의 리더 최성용 리더님의 사업 설명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림앤드림 새 회계년도 첫 세미나에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게 될 최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올라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리면은 저는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해왔고요. 서로 맞벌이 부부 생활하는 중에 이 아메이 사업을 저희 손이천한 부부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업 설명에 대한 개념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안 들어봤던 분은 이 사업이 이런 개념이구나. 또 사업 설명을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그래 맞아 나에게 저런 수단이 있었지 해서 새 회계년도에 이 사업을 새로운 느낌과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걸 잘 이용해서 올해 뭔가 각자 목표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거예요. 먼저 제가 제목을 들어드리면 아메이 사업 왜 하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아메이 이런 사업 기회를 만든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이 사업 모델은 어떤 사업 모델인가? 그리고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메이 사업을 왜 하나? 저는 두루뭉술하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을 공부하고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는 각자 삶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점이 다르니까 그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글로벌 CEO의 신년사, 이런 신년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Life is just like juggling. 인생은 마치 저글링 게임과도 같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5개의 공을 가지고 하는 저글링이다. 가정, 우정, 건강, 꿈, 일. 빨간색 4개의 공은 유리공이라 요건 잘못 다루면 손상이 되거나 심하게 깨지면 복구가 어렵다. 노란색 1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 혹시 저글링 하다가 잘못 떨어지더라도 퉁하고 튕겨져 올라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을 구하면 그뿐이다. 새롭게 한 해가 밝아오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 여러분들 가치의 중심이 되는 저 빨간 공들의 의미를 잊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년사였어요. 코카콜라 회장의 신년사였는데요. 만들어내는 건 몸에 되게 나쁜 걸 만들어내지만 이 신년사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고 제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균형 잡힌 삶,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잘 균형점을 찾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보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변화 속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변화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 하나를 꼽으라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땡땡하면 100살까지 산다.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뭔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답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 건강하건 뭘 챙기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늙고 병들고 고독하고 돈도 없는데 내가 그런 노년기를 맞이할까봐 해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 혹은 2025년 과로노인 혹은 일본에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요. 일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해서 과거에 25세 전후에 직장을 구하고 55세 혹은 65세에 은퇴를 하던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지금은 25세 훨씬 이후에 직장을 구하고 50세 전에 대부분 은퇴를 해서요. 85세까지 더 놀라운 건 앞으로는 이제 100세까지 내가 전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내 인생에 40년, 50년 혹은 60년을 살아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2번과 3번의 저성장과 저금리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의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돈 버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가지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자영업, 전문직.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오랫동안 했었죠.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현실을 같이 한번 가볍게 공감해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기회와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부모님이 쌓아주신 돈다발 계단을 차곡차곡 잘 밟고 올라가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차이가 느껴지죠. 특히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 중에 희망 없는 퇴직, 은행권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가 이거예요. 수고했네. 실제 사장님이 어깨라도 두드리면서 수고했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몇몇 남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래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 뒤에 수고했네 뒤에 이 말이 하나 붙으면 그동안 그러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가상인가요? 현실인가요? 모든 직장인들은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자영업이 홍수를 넘어서 범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자영업을 왜 시작하세요라고 했는데 82.6%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견만리에 나온 혹은 태그대에 나온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 없는 자영업자에게 성공이란 없다. 되게 무섭고 잔인한 말인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창업하고 불과 30%만이 5년 이후까지 살아남는, 생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50대 이상의 인구가 자영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시간당 페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문직들도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어떤 패턴 자체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4분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건 자영업을 하건 전문직에 종사하건 거기서 버는 수입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입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 수입, 근로소득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끊임없이 맞바꾸는 구조죠. 그럼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저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저 영역, 우리가 익숙치 않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세 수입 혹은 자산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과 돈을 직접적으로 맞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자산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자산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어느 시점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시작할 때 소위 금수저 물고 시작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를 위시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죠. 만일 저 영역으로 갈 수 있다면 재정과 시간의 여유를 넘어서 자유까지,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직후에 많은 직장인들이 열광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을 통해서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부자들은 뭔가 나를 위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제가 좀 더 도발적인 표현을 다음 PPT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돈 버는 기계로 살 것인가? 돈 버는 기계를 살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밑에 걸 하고 싶겠죠. 누구나. 그죠? 위에는 노동 수입을 대표하는 거고요. 밑에는 자산 소득을 대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돈 버는 기계를 어디서 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어디서 파는지 알았는데 갔더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르키메데스예요.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설땅만 준다면 이 지구도 움직여 보이겠다. 그래서 그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해서요. 이 지뢰 효과로 되게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사업을 소개받던 시점에 맞벌이 생활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잘 살고 싶었고 이거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고 저는 이런 저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레버리지를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볼 땐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걸 깨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 아메이 사업이 어쩌면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족에게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는, 저걸 통해서 어쩌면 돈 버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요. 처음 아메이 사업을 소개해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돈 버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기계를 저보고 만들으래요. 직접 와서. DIY라 그러나요? Do it yourself. 그렇죠?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직접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계기가 저에겐 큰 의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분명 레버리지 이펙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아메이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4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첫 번째, 왜 하나. 이미 왜 하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문 이전에
앞에 여러 가지 PPT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드렸죠. 처음엔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물건을 파는 일, 혹은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성공하는 일. 그런데 제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바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었어요. 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요.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금방 내 인생이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희망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애용자 네트워크를, 아까 말씀드린 자산의 형태를 꾸준히 잘 만들어 놨을 때 자유로운 인생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고, 내가 직장에서 벌던 것과는 다른 인세라는 속성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회가 보였습니다. 이 사업 개념은 놀랍게도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처음 만들었어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그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개념과 모델은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입이 커지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스케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기회 자체는 여러 변화 중에 유통의 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생산자가 200원의 원가로 물건을 만드는데 중간에 여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그거를 1,000원을 부담하고 사서 써요. 그런데 할인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유통의 단계를 대폭 축소시켰죠. 그리고 가격을 할인해서 고객들에게 이익을 줬어요. 많은 고객들이 직접 할인점으로 찾아갔죠. 그 이후의 변화는 이런 유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집에 가만히 계시면 집으로 배송까지 해드릴게요 라는 홈쇼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할인과 더불어서 편리성까지 도모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소비 패턴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60년 전에 처음 만들어낸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광고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회원으로만 구성해놓고 회원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집으로 배달해주고, 놀라운 사실은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돈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소비자 정보, 애용자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이 광고를 대신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캐시백, 기금을 형성해서 그 돈을 애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소비 정보를 전달했고 거기서 사업의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소비가, 돈을 쓰는 게 곧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게 돈 버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내가 편견을 깨고 공부해보면 아주 나이스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죠. 1959년에 처음 이런 개념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450여 가지 제품을, 놀라운 사실은 직접 제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많은 직원 수와 10여 개의 계열사, 아울러서 많은 연구진과 연구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특허 보유와 특허 출원 중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용도가 너무너무 안정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매출 중의 일부는 회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의 형태로 매년 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처음 만들었던 창업자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창업자고요. 후대를 이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죠. 특히나 스티브 벤 앤델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은 전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한 독특한 양력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품군을 한번 전체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브랜드와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된 많은 제품들이 우리 이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그 다음에 개인용 위생제품, 아티스트리, 여러 가지들이요. 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만든 회사가 아메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티스트리. 지금은 조사하지 않지만 유로모니터에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명품 브랜드 5개를 꼽으면은 그 조사 기간 중에는 매년 탑5 브랜드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샴푸. 마음 놓고 써도 인체에 무해하고요. 더 좋은 건 하천을 통해서 흘러내려갔을 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세제 종류들이요. 그래서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자연에서 추출한 매우 유용한 유효 성분들이 있고 생분해성이고 고농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화면을 가지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조리기구도 있고요. 정수기, 아울러서 좋은 공기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기죠. 헤파 필터와 영국 알러지 재단의 이런 인증을 받은 내용들. 아울러서 한국에서 훌륭한 제조업체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 제품들을 이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국내 많은 제품들이 심지어는 국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까지 수출이 되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사업 모델과 수익의 원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에 20% 원가를 들여서 만들던 제품을 40%로 늘려서 R&D 비용을 추가하고, 그래서 매우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60%, 광고 유통 비용에 들어가던 것 중에 60% 중에 30%는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나머지 30%를 사업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보너스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수익의 원천이 기존의 유통구조와 광고망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30%를 갖다가 회원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30% 중에 21%는 노력에 근거해서 수입을 분배하고 9%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성공시킨 대가로, 그래서 윈윈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제품에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포인트 밸류인 PV라고 하고요. 20만 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점에 이르기까지, 3%부터 시작해서 21%에 이르기까지. 점수는 내가 구매하고 소비한 점수 플러스 내 소개를 통해서 발생된 네트워크의 점수도 전부 다 합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메이 쇼핑몰이 있고요. S는 나에게 이 정보를 처음 소개해준 스폰서를 줄여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돼서 A와 B 두 사람에게 이 정보를 소개했고요. 각각 이 네 가정에서 한 달에 20만 점 정도를 소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 옆에 있는 수익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80만 점, 그래서 6%를 캐시백해서 48,000원을 갖다가 나누는 방식이 나보다 나중에 시작한 사람에게 먼저 그 노력치를 계산해주고 남는 게 내 수입이 됩니다.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60만 점을 먼저 계산해서 나눠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A와 B가 6,000원씩 캐시백을 받고요. 내가 24,000원,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정보를 처음 소개했던 가장 오래됐고 매출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스폰서는 12,000원으로 내 수입의 절반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먼저 시작했다고 혹은 매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했다,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노력이냐? 단편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비 정보를 얼마만큼 열심히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한다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가 내 노력치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나보다 먼저 시작한 스폰서를 없애보겠습니다. 화면에서만 없애볼 수 있는 거죠. 스폰서와 나의 수입은 무관하다라는 게 이런 간략한 수익 구조를 통해서 금방 우리가 이해되고 학습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와 개념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000원, 12,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돈 이외에 다른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42 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쭉 펼쳐놓으면 바퀴 모양처럼, 휠 모양처럼 나온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건 이 사업을 소개할 때 너무 확대지향적 말고 축소지향적으로 소개해달라. 나는 6명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들은 나보다 적은 숫자인 4명에게, 그들은 그보다도 더 적은 숫자인 2명에게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개념을 담은 축소지향적 설명입니다. 내가 20만 점을 소비해보고 6,000원을 캐시백 받죠.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인데 뭐 한 거죠? 브랜드만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 6명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7가정이 140만 점, 12만 6,000원을 기존의 광고 유통업자가 가져가던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6명은 4명에게.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회원은 31명이 됐고요. 620만 점에 대한 15%를 캐시백해서 93만 원. 이걸 먼저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의 노력치를 다 나눠주고 나서 계산하면은 나에게 57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2명에게. 그러면 79명의 회원이 1580만 점, 21%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요. 계산을 다 마치고 나면 나에게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생필품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 수와 제품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입이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저 150만 원은 은행권에 최소한 10억 이상을 예금했을 때, 요즘은 10억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저 돈 안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서 이 수입이 갖는 의미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형태의 인세 수입 혹은 네트워크라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해드린 1000만 점의 자격을 한 번 유지하는 실버 프로듀서, 1년에 3번, 6번 이상을 유지하는 플래티늄, 이렇게 점점 확대될 수 있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까 30% 중에 21%는 노력치로, 9%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윈윈의 개념으로 성립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몇 명이나 얼마나 도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3사람 이상을 저런 플래티늄 이상의 자격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에메랄드, 6명 이상을 도울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 수입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옆에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편차가 클 수 있지만 2년에서 5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9명 이상은 수석, 12명 더블, 15명 트리플, 18명 크라운 앰베서더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보상과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런 큰 보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돈 이외에 또 하나의 가치가 있죠. 여행입니다. 플래티늄 세미나부터 창업자 초청 여행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 동안 두바이, 베트남, 그 다음에 21년에 시드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행지를 미리 발표해놨죠. 크로아티아, 뮌헨, 스위스, 삿포로, 바르셀로나에 이르기까지. 요즘 같은 때 무슨 여행 얘기냐고요? 지금 가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죠? 이런 상황은 언젠가는 가라앉겠죠. 그리고 여행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삶의 니즈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중요한 건 바르셀로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로아티아는 계속 날 기다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메이월드 안에는 돈 이상의, 돈 이외의 이런 특별한 가치와 보상이 같이 또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한다고 하는데 나 성공한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끼리 따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야 돼요. 그런 곳을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업을 올바르게 배워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할 때 축적과 복제라는 의미가 적용돼서 아까 소개해드린 인세 속성의 수입을 여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단 쓰시던 치약과 비누, 샴푸, 몇 가지 생필품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꿔보세요. 이 사업을 소개해준 스폰서는 업라인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L땡, 모땡 이런 생필품을 집에서 쓰고 있다. 그럼 죄송하지만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시작 못한 거예요. 그죠? 이런 마트에서 30만원 월 쓰면서 300원 포인트 받던 거에서 아메이로 바꿈으로써 똑같이 쓰면서 현금 1만원 이상의 캐시백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 이후엔 이걸 사업적으로 올해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목표와 계획을 갖고 가시려면은 가르쳐드리는 스폰서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거에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요건 9%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3% 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는 거고요. 그걸 나가서 브론즈 빌더. 이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P 이상의 수익 구조 이전에 이 방향에다가 포커싱을 하고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신다면 이번 1년은 지난 1년, 그 지난 1년과는 다르게 뭔가 마무리될 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성장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한 분이건 아니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건 이 개념과 이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운 회계연도를 한번 같이 도전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런 꿈을 꾼답니다. 임대업. 그래서 30억이 생기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48.9%가 땅과 건물을 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30억 건물 임대료 수익이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겨요. 그런 말까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어쩌면 이렇게 빌딩을 올리듯이 점점 층수를 높게 올려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플래티늄에서 크라운 앰베서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의 크기, 여러분들이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은 이 사업 기회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속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년에서 5년 정도 정말 낮은 리스크로 심지어는 부업으로 시작해 볼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형태의 도움을 받아서 상속 가능한 자산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걸 열심히 잘 만들었을 때 재정적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 토탈 프리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금도 근사하지만 훨씬 더 나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사업 기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 잘 들으셨죠? 이어진 그 기러기의 동영상, 그걸 보면서요, 저희 이번 달 저희 드림앤드림의 책인 이 리치처럼 승부하라에서 이 리치가 가진 그 리더십 중에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가되 함께 가는 법을 아는 리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정말 저희 드림앤드림의 정말
훌륭한 팀워크, 예,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날개짓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우리 드림앤드림이 이번 회계년도에 큰 성장을 하리라 믿어집니다. 우리 드림앤드림의 탑 리더이신 험한길 김영기 리더님 중에서 험한길 리더님의 리더 스피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그 아메이 우리 컨설턴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항상 이 9월 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회계년도를 맞습니다. 그 아메이 회계년도가 이제 9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올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제 코로나 어떤 사태에 관련되어져서 많은 변화도 예상이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받아들였던 시기가 제가 19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24년 전 정도 되죠.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당시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10년 차 회사에서 과장을 했을 때였는데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참 그 10년이 되니까 참 무료했어요. 뭐 월급이 적은 직장도 아니었고 하면서도 뭔가 이게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답답함에 연속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술을 하게 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카드나 고스톱을 치고 이런 식으로 보냈었는데 달리 뭐 이렇게 뾰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96년도 7년도 되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의 그 수익률이 이제 한 4% 정도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0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지면 40억 정도를 벌던 직장이 1,000억을 대출을 해주는데 1억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회사 영업부에 있을 때였는데 저는 당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어떤 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당시에 LG전자 또 이제 LG 반도체 당시에 그다음에 현대전자 이런 쪽을 했는데 한 번에 뭐 1,000억씩 3,000억씩 해주는데 남는 건 달랑 1억 3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회사에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뭐라 하느냐면은 특히 임원들이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근데 글쎄요. 예전에 흔히 말하는 현인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하고는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97년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오고 저희가 거래했던 회사들도 이제 해태나 기아나 이런 쪽들이 이제 뭐 부도가 나고 뭐 이제 상황들이 안 좋아진 일이 벌어졌죠.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저는 제가 96년도 이제 여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혹자 아직도 여전히 아메이 사업을 피라미드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끄럽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아메이 사업이 저는 이제 피라미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큰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만 이제 들어보니까 피라미드 같지는 나쁜 일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제가 또 해야 될 일 정도로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냥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이제 친구가 한대니까 좀 친구 돕는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품들을 좀 이렇게 사서 쓰게 됐죠. 그러니까 제품을 쓰게 되면서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 파트너인 이제 우리 김영기 리더 같은 경우도 당시에 주부 습진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도 이제 찬물을 이렇게 닿으면 막 아려하고 그랬었는데 아메이 세제를 쓰면서 그것이 좋아지고 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항생제를 먹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칫솔질 할 때마다 막 피가 나고 애가 안 하려고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치약을 쓰면서 그분이 또 개선되고 좋아지고 저 역시도 당시에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이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데
늦게 마신 술이 숙취가 돼서 그 다음날 깨지 않아서 출근할 때 아주 애를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제품이 좋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업적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저를 이제 가을경에 가이드를 합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대로 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제 월급이 적지 않은 직장에서 연봉이 당시에 5천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대단한 직장이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입으로 한 직장이라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직장 생활에 직장인들은요,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150만 원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SP라는 위치를 당시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저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막 교차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계속 이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한번 해보자라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SP가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이 되어졌는데, SP에서 플래티넘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언론의 어떤 공격이 있었고요. 이제 신문에 어떤 비난 광고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SP에서 플래티넘을 갈 때 오히려 파트너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은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큰 다행이었습니다. 붙들고 있던 과정 속에서 이제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요. 터지면서 이제 한 번도 걱정해보지 않았던 내 직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게 됐고요. 회사에서 이제 97년 말부터 98년 하반기까지 2차에 걸친 이제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자르진 않았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퇴직금을 더 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번째 이제 희망퇴직을 진행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나왔는데, 그냥 손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참 무늬만 플래티넘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사업에 나오는 수입이 많지는 않았죠. 제 월급에 이제 턱도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재검토를 해봅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한번 제대로 해볼 만한 일인가,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들이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96년도 봄에 나왔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봤던 제레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노동의 시대는 이제 갔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어떤 계속 내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IMF 직전에도 당시 노동부 장관도 그러한 직장인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를 이미 어떤 신문 사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요즘식으로 금수저도 아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한번 이 사업에 제대로 올인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제가 이제 98년 10월 이후에 한 2000년까지 약 1년 반을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중을 넘어서서 초집중이라 그러죠. 그걸 진행을 하면서 바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제 라이프스타일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20년 전에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세상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요, 상황들이 좋거나 나빠지는 것이 우리에서 많은 나한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절, 그리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왔었죠. 그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혹자는 그럽니다.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 위드 코로나를 생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7월 달을 기억을 합니다. 롯데그룹의 이제 신동민 회장이 앞으로의 모습이 이제 70% 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그렇게 위축이 될 것이라는 얘기겠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판단은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면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의 시대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삶이 어떤 펼쳐지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포 애프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코로나 더불어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건데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를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사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 그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냐면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미래의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당겨진 상황입니다.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큰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인식하기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제 저희가 이제 봤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아마그램이 있죠. 그 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던데 1인 미디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녔을 때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히말라야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농담을 했는데, 1인 미디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내가 1인 미디어인가 아닌가라고 구분되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황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1인 미디어를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유튜버를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사고를 갖다가 가진 것이 왜 필요하냐면 1인 미디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의 니즈가 무엇일까를 내가 철저히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그럽니다. 그럼 만나야죠. 물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겠습니다만 만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줄 아는가를 내가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유튜브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최근에 제공하는 그 에이클릭 장바구니 이게 이제 이달 20일인가요? 부터 진행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마트 오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채널을 공유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두 번째로 싶은 얘기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사업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아메 사업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Not easy but worth라고 했어요. 쉽지 않은데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가치를 많이 얘기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보다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이제 니즈랄까요?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다. 물론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닌데 쉬운 사업이다.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 이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품의 가성비 얘기하는데 경제 수단으로서의 가성비도 이 사업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1인 미디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에이클릭 장바구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SOP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SOP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적이었죠. 그죠? 특정 제품이 제한적인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좀 전에 이제 사업성에 보셨던 이 브론즈 빌더 이제 브론즈 퍼포먼스 시작된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모델화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1인 미디어를 간다는 것이 나의 1인 미디어 모델이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한 1인 미디어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과거와 다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모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처럼 모임이 주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이제는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만 아우 나는 몰라요. 나는 컴맹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컨벤하고 서 그냥 둘 일이 아니라 그냥 과거처럼 돌아가면 그때 하려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 나의 브랜드를 갖는 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거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물어보면은 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시행착오 겪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고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1인 미디어의 내용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컨텐츠를 활용할 줄 아시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되어졌던 줌이 되어졌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은 하나의 변화이자 또 하나의 배움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이제 새로운 회견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출발하시는데 어떤 출발할 것인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A코어 체제라든가 시스템 체제, 흔히 말하는 미팅 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 체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 갖춰가는 것. 그래서 그 체제가 복제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어떤 회견들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해가 될 거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예, 경제수단으로서 가장 가성비 높은 사업, 예, 쉬운 사업, 즐거운 사업 하시면서요.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바로 반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미나 정말 열정을 많이 봤는데 그때만 보고 또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유튜브에서 구독해 놓으셨죠? 그러면은 내 채널에서 우리 드림앤드림 TV로 들어가시면 항상 마음이 떨어질 때 또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해서요. 9월 한 달 동안 끝까지 열정을 놓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목표 즐겁게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